의처증이 발생할 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방금과 같이 퇴직을 하고 집에 혼자 있게 되거나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아무 것도 안 하다가 심경의 변화가 됐던 환경의 변화가 됐던 이게 됐을 때 아내와의 관계를 좋게,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신혼 때인 것처럼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옛날에 신혼 때처럼 이렇게 한번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뭐 이렇게 손잡고 어디 좀 다니고 시장도 좀 다니고 그리고 부부관계도 좀 이렇게 많이 좀 활성화되고 막 하는 이걸 생각했는데 아내는 피곤하다 힘들다 그리고 내가 올 때 그냥 반찬 사가지고 올게 그냥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놀러 간다고 한다 일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바쁘고 뭐 이렇게 돼. 그러면 남자들이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건 뭐지?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신경도 안 썼거든요. 이 망상장애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진짜 외도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또 말로는 저는 절대 외도 안 하는데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진짜 외도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진짜 대면 상담을 해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일단 좋다. 대면 상담을 옵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대면 상담 오시라 그러거든요. 근데 옵니다.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아내, 남편,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의심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망상인지 아니면 진짜 외도인데 그걸 분석을 해버려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진짜 외도하는데 배우자 안 들켜가지고 아직은 증거를 안 들켜서 배우자가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를 와서 한번 판정을 딱 받아야 된다. 안 와요. 그 사람들은. 절대 여긴 안 와요. 딴 데는 나가도 여기는 안 와요. 왜? 자기 얘기 안 들어주거든요. 왜냐면 정황 관련되는 거 관계 중독자들이 나타나는 현상들 뭐 하는 거 이것들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서 이야기 딱 해서 몇 마디 툭툭 던져보면 이 사람 외도하고 있구나. 이게 나옵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외도의 유무에 관한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한테도 얘기할 때 남편이 외도를 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멈췄어. 그런데 불안하잖아요. 언제든 불안하고 언제 또 재발될지 모르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럴 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본인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라.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서 내가 회복되고 건강한 심리를 딱 갖고 그러나 이미 내가 외상 트라우마에 의해서 내가 회복을 해서 행복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상 트라우마에 관련된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원인들 관계 중독이라든가 이게 딱 보면 보여요. 그게.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신 분들은 길거리 가다가 또는 내 친한 친구들 위해서 말 몇 마디 딱 주고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 외도하는 사람이다 아니다가 금방 나와요. 눈에 보인다니까 그게. 그래서 본인들 생각대로 막 가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대로만 가요. 그냥. 이게 외도의 본질과 그 다음에 외도의 원인과 본질을 정확하게 알면 망상인지 부정망상장애 즉 의처증 의부증인지 아니면 진짜 외도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상담 신청서를 무료니까 한번 작성해서 보내줘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답변을 보내드릴 때 만약에 진짜 외도를 중이라면은 어떻게 가고 진짜 외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가고 하는 이렇게 가정을 해서 제가 두 개지를 나눠가지고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보내드리는데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지금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은 분명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느끼는 이유는 행복으로 아직은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편안해지고 즐거워지면 고통을 느끼게 되는 사람이 편안해지고 고통을 느끼게 되는 사람이 즐거워지면 끝난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해. 왜? 회복할 게 없잖아요. 어차피 그 길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이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채 고통을 느끼면서 가야 되는 사람이 아프고 힘들어야 되는 사람이 편안해진다. 그거는 엄청나게 악화돼서 자기가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채 인간관계를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변한다라는 거를 본인들이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영상 몇 개 보고 뭐 이렇게 공부하고 뭐 며칠 전에도 이제 연락이 왔는데 뭐 선생님 영상만 뭐 3년째 지금 보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럼 3년 동안 뭐 했어요? 악화됐잖아요. 3년 동안 영상 좀 보고 이렇게 가보니까 그랬구나. 조금 편해진 것 같아. 근데 이게 편해지나요 그게?
아직 완벽하게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또 욱 하고 또 올라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될지 뭐가 될지 본인이 감당 안 돼. 평생 가야 돼요. 그거 점점 악화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어디에 의존하지 마라. 거긴 치료법 없습니다. 회복하는 방법 없습니다. 치료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외상 트라우마 치료하는 데만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외상 트라우마가 재발될 수 있거든요.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상처 치료 능력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능력 만들어가는 바로 회복 과정이 1년에서 3년 이상 소요됩니다. 이거 없으면 외상 트라우마 또 다시 재발됩니다. 이게 치료법이거든요. 과연 그런 치료법을 쓰고 있는 데가 있느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도대체 어딜 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악화되는 길로 가는 것 뿐입니다. 뭐를 하든. 그래서 무엇을 하시더라도 자기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하세요. 그건 뭐라 안 합니다. 근데 내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지 않은 채 뭔가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마찬가지지만 악화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외상 트라우마는 악화되면 악화됐지 줄어들고 이러는 개념이 없습니다. 중증 심리장애 관계 중독도 악화되면 악화됐지 줄어들어서 나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들의 공통점입니다. 왜냐하면 나아지지가 않아요. 뭐를 하면 할수록 점점 악화됩니다. 그래서 부탁이니까 치료하시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치유, 회복, 그냥 상담을 하고 뭘 하고 심리 문제 있을 때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장애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가면 더 악화됩니다. 이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옛날에 그냥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 가서 그냥 머리 한번 하고 또 좋은 거 하나 또 이렇게 사면서 됐어 해야지 기분 전환시키는 그걸로 알아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집에 있는 돈 그냥 해가다가 그 백 하나 사고 뭐 사면서 좀 된 것 같아. 여행 막 다니고 된 것 같아. 조금 있으면 또 여행 가야 돼요. 못 견뎌요, 본인이. 옛날에 그런 단순한 상처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요. 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관심 없어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편해지려면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게 외상 트라우마의 실체예요. 하여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